안녕하세요. 뻘지정서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작은 보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정확히는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SBC라고 합니다. 한 보드 안에 CPU, I/O 확장 포트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하나의 컴퓨터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박스부터 보면 박스가 되게 작고 깔끔한데요. 상단에 전기 문양 같은 게 있고 아래쪽에는 우드 볼트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드가 하나 있는 구성입니다. 이게 바로 SBC예요. 정확한 모델명은 우드볼트 V8이고 AMD 라이젠 인베디드 V1605B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이거 지인을 통해 가지고 빌린 지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빨리 하고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어요. 아무튼 일단 크기가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정도고요. 미니 ITX 보드를 옆에 갖다 놔도 훨씬 크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류입니다. 굉장히 작으면서 오밀조밀하게 있을 거는 또 다 있어요. 이 쿨러 밑에 라이젠 CPU가 있는 거고요. DDR4 램 슬롯에 USB 3.0 포트 2개, 그리고 반대편에는 HDMI 포트 2개, USB-C 타입 포트 2개, 그리고 램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뒷면에는 M.2 포트 2개, 그리고 와이파이 모듈 장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SATA 슬롯까지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아두이노와 호환되는 포트가 여러 가지 있고, 이 USB 3.0 포트가 USB PD 전원 공급도 가능하고 DP로 디스플레이도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보드에 진짜 많이도 넣어놨죠. 자, 그런데 여기에 탑재된 CPU명이 라이젠 인베디드 V1605B잖아요. 여기서 인베디드가 뭐냐? 딱 잘라가지고 설명이 힘든데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산업용이나 연구용에 사용되는 시스템이에요. 공장의 기계들이 돌아가는 것도 인베디드 시스템이고 선풍기, 타이머, 뭐 밥솥 이런 것도 다 따지면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특정 기능을 위해서 센서를 달거나 뭐나 하는데 뭐 요거는 나중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CPU의 스펙을 살펴보자면 4코어 8스레드에 부스트 클럭 3.6GHz, 배가 8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배가 11 탑재, CPU 클럭이 더 높은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녀석의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먼저 CPU 성능인데요. 시네벤치 R15에서 456점, 시네벤치 R20에서는 1050점이 나왔어요. 2200G보다 한 10% 정도 못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픽 성능도 알아봤는데 파스 1900점, 타스 600점으로 GTX 650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어요. 게임도 돌려봤는데요. 롤은 매우 낮은 옵션에서 60프레임을 지키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롤 정도는 또 되긴 하네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에서는 20프레임 근처를 보여줬는데요.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파크라이 뉴던은 10프레임 근처를 보여주는데 20W짜리 APU에서 이 이상을 기대하는 것도 뭐 사실 무리이긴 하죠. 롤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원활하지는 않고요. AMD 공식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연산력을 요구하는 뭐 기계들, 의학용이나 간단한 게임 기계 이런 곳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뻘짓 연구소가 아니겠죠. 이 RTX 3070을 요 보드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후면 M.2 포트에 NVMe SSD 장착이 가능한데 NVMe는 PCI 4배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래픽카드도 16배수이긴 하지만 같은 PCI 슬롯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M.2 슬롯에서 PCI 4배수로 가는 어댑터를 연결하고 이 PCI 4배속에서 16배속 어댑터를 꽂고요. 그 전에 디자인을 위해서 여기 4배수에서 4배수로 가는 것도 먼저 꽂아줄게요. 4배수의 기역자 어댑터인데 여기서 4배수에서 16배수로 가는 어댑터를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4배수에서 가기 때문에 꽂는 게 16배수라고 해도 실제로는 4배수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죠. 만약 그래픽카드 두께 때문에 안 된다면 이렇게 라이저 카드처럼 생긴 녀석도 있거든요. 이런 거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윈도우에 들어와서 드라이버를 설치해주고 나면 작업 관리자에서 그래픽카드가 두 개로 잘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라데온 드라이버와 지포스 드라이버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이렇게 설정하면 3D 그래픽은 이 RTX 3070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파스는 22,000점, 타스는 10,000점 가량을 보여줬는데요. 파스는 RTX 2060 슈퍼,
타스는 2070 슈퍼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CPU가 워낙 낮아서 병목으로 그래픽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RTX 3070은 PCI 3.0 4배속에서도 성능 하락이 10% 미만입니다. CPU 성능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롤을 켜보면 같은 매우 낮은 옵션에서 프레임이 이제는 100 넘게도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쾌적해졌네요. 쉐어톰은 프레임이 20 나오던 구간에서 이제는 70에서 80이 나오고요. 이 정도면 실제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이겠는데요. 그래픽카드 클럭도 2000MHz대로 잘 터져주네요. 파크라이 뉴전도 마찬가지로 60에서 70가량을 보여줬는데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옆에 두고 비교하니까 엄청 부드럽네요. 이야, 게임이 훨씬 할만해졌어요. 인식도 잘 되고 클럭도 잘 터지고요. 물론 요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 멋지다는 거에는 틀림이 없네요. 그렇지 않나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